여러분, 혹시 어지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 도는 느낌, 빙글빙글 세상이 돌아가는 느낌, 아니면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빈혈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만요.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지럼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며칠 후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뇌종양의 초기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세요. 더 충격적인 건 어지럼증의 종류에 따라 어떤 질병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 붕 뜨는 어지럼증은 완전히 다른 원인이에요. 오늘 그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어지럼증이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의학적으로 어지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운과 비현운. 현우는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입니다. 자신이나 주변이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하면 구역질이나 구토가 나요. 이건 대부분 귀 문제, 그러니까 전정기관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비현우는 붕 떠있는 느낌, 휘청거리는 느낌, 머리가 멍한 느낌이에요. 회전하는 느낌은 없지만 중심을 잡기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뇌, 심장, 혈압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위험도도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어지럼증의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현운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원인은 이석증입니다. 이게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정식 명칭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인데요. 귀 속 전정기관에 있는 작은 돌가루 같은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석증의 특징은 이거예요.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어지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고개를 돌릴 때, 누울 때, 천장을 올려다볼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런데 1분 이내로 증상이 사라져요. 구역질은 날 수 있지만 다른 증상은 없어요. 이석증은 나이가 들면서 잘 생기는데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많아요. 골다공증이 있거나 머리를 다쳤거나 오래 누워 계셨다면 이석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석증은 무섭지 않아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석정복술이라는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한 번에 좋아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석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약도 필요 없고 5분이면 끝나요. 두 번째 원인은 전정신경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하루 이상 지속됩니다. 이석증처럼 잠깐 어지럽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지러워요. 전정신경염의 특징은 감기 걸린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구토가 동반되며 움직이면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청력은 정상이에요. 귀가 안 들리거나 이명은 없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좋아지는데 어지럼증 약을 먹고 충분히 쉬어야 해요.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메니에르병입니다. 뇌의 림프액이 과다하게 차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정말 괴로운 병이에요. 어지럼증과 함께 한쪽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들리며 청력이 떨어집니다. 메니에르병은 발작처럼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환자분들이 정말 불안해하세요. 스트레스, 피로, 짠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메니에르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저염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약물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위험한 어지럼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응급 상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뇌졸중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초기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일 수 있어요. 특히 소뇌 쪽에 뇌졸중이 오면 심한 어지럼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뇌졸중 어지럼증의 특징은 이거예요.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걸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한쪽으로 쓰러지고 손발에 힘이 없으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얼굴이 마비되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두 개로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 부르세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인데 그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뇌세포가 죽어서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뇌졸중 위험이 높으니까 어지럼증이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심장 질환입니다. 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종 같은 심장 문제가 있으면 뇌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지럽습니다. 심장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운동할 때나 계단 오를 때 더 심해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심장내과에 가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심장 질환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니까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운 거예요.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겁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고령, 탈수, 혈압약 부작용, 당뇨병, 파킨슨병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심하면 실신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세요.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빈혈입니다.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지럽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나 출혈로 빈혈이 잘 생겨요. 빈혈 증상은 어지럼증 외에도 쉽게 피곤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혈액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철분제나 비타민을 먹으면 좋아져요.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구울제, 수면제 같은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중장년층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위험 신호는 뇌종양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뇌종양도 어지럼증을 유발해요. 특히 청신경종양이나 손해 쪽 종양은 어지럼증과 균형 장애를 일으킵니다. 뇌종양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지고 두통, 구토, 청력 감소, 시력 변화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MRI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목 디스크입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려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목을 돌릴 때 어지럽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팔이 저리면서 어지럽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탈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워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설사할 때 탈수가 잘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어지러운데 서 있으면 쓰러져서 다칠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번째, 머리를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이석증이라면 머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고개를 고정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세 번째, 깊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긴장이 풀리고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나서 어지럼증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 물을 마시세요. 탈수나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을 기록하세요. 언제 어지러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적어두면 나중에 병원 갈 때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메프랄쿠 부르세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걸을 수 없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가 안 된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두 개로 보인다. 심한 두통이 함께 온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 의식을 잃었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 같은 응급 상황의 신호예요. 1분 1초가 중요하니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 부르세요. 그럼 이제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갑자기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리지 말고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혈당이 떨어지면 어지러우니까 끼니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둘 다 탈수를 유발하고 혈압에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충분히 자세요. 수면 부족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니까 하루 8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메니에르병을 악화시키고 전정기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일곱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균형 운동이 특히 좋아요. 한 발로 서기, 일자로 걷기, 태극권 같은 운동이 전정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여덟 번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잘 드시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하세요. 아홉 번째,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 부족이 이석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햇빛을 쬐고 필요하면 영양제를 드세요. 열 번째,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중장년층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같은 걸 체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어지럼증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운동이에요. 눈 운동부터 시작해볼까요? 머리는 고정하고 눈만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10번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머리 운동도 있어요. 어지럽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상하로 움직이세요. 이것도 10번씩 3세트입니다. 균형 운동도 중요해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서 30초 유지하세요.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이 운동이 전정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어지럼증은 절대 가볍게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평소와 다른 어지럼증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어지럼증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